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3%대,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15%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한 22%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지정한 리스크와 좀 하필이면 다만 ESS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배터리를 보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적용처의 확대 흐름을 보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매번 계약건이 나옵니다. 다 ESS 관련된 계약이죠.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인데 일부 종목들은 좀 빠져야 된다.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이란의 지정한 리스크 부각으로 뭐 가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뭐 셀사의 수익률을 보면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3%대, 뭐 SK이노베이션이 15%대 하락을 좀 했고요. 양극 소재사 수익률도 좀 비슷한데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15%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한 22%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이 부분이 사실상 뭐 반덤핑으로 좀 볼 수 없다. 이제 제재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 좀 무산이 되면서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더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소재사 다 조정을 받았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오히려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 수익률을 보면요. 이 부분은 최근에 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어떤 이 소재 이 부분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내용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다르게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산 흑연에 대한 제재가 뭐 수면 위로 좀 나왔던 부분들 뭐 사실상 뭐 미국 내 공급 비중이 뭐 중국산 비중이 좀 높았던 점들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보면 중국산에 대한 뭐 100% 규제 부분들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사실 뭐 이번 뭐 제재 조치에서 좀 무산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좀 확장시킬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뭐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이 소재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나 뭐 배터리 셀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텔스 기조가 좀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작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조를 보면 미국이 3분기 말 기점에서 이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로 인해서 4분기에 굉장히 좀 판매량이 급감했죠. 그런데 유럽 시장이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았고 12월 데이터에서는 뭐 월간 대비해서 뭐 한 45% 정도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다만 이제 올해 편차도 명확하게 좀 나타내줬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1월달에 이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오히려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한 4% 정도 좀 감소가 됐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좋았고 중국 시장도 상당히 성장 기조를 좀 잘 유지했는데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면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연간 어떤 성장률의 어떤 저해 요인의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역별 편차를 보니까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미국이 마이너스 31% 정도. 일단 뭐 판매 대수가 크게 좀 감소를 했고요. 침투율은 중국과 유럽이 30%대를 좀 유지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7%대로 좀 급감했죠. 이게 사실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뭐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구간, 12월에 일시적인 좀 반등이 있었는데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대만 유지를 좀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더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 정체 흐름을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뭐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체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2월달 데이터는 아직 뭐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 뭐 시장 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11%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4%, 2월달에는 뭐 11% 정도 좀 감소를 했는데 1월달 대비해서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한 10% 정도가 더 추가로 좀 감소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유럽이 21% 성장, 중국이 26%, 미국이 36% 정도 오히려 이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했다. 아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일정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와 좀 하필이면 그 일정이 좀 겹치면서 수급이 좀 수급 침체를 같이 받았던 점들이 좀 아쉽다. 다만 인터배터리에서 이번에 좀 공개됐던 내용들을 보면 탈전기차 기조가 좀 강조가 됐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들 특히나 삼성 SDI가 내년도 하반기 파우치형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품을 뭐 구체했다.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재사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라든가 뭐 리튬 메탈 같은 뭐 신소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방향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ESS에 관련된 수주가 뭐 어제 발표됐던 내용은 전혀 주가에 좀 반영된 점이 없는데 오히려 이 기점이 오늘 추세 기점에서는 일부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됐다는 점.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은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함께 일단 뭐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심에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 좋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들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현대차 정도의 수급만 좀 이끌어가는 수준, 또는 뭐 지주사가 최근에 좀 강하면서 선별적으로 수급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액티브 ETF 두 종 출시된 이후에 한 2거래 정도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교롭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 비중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개별 종목의 단기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들로 인해서 주가 좀 오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 역시도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코스닥의 전체 뭐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이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발성보다는 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완화 관점, 전반적인 어떤 수급 개선이 외인이 다시금 좀 회귀하거나 환율도 좀 내려가거나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증시의 매수대기 자금들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투심의 방향성이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면 언제든지 매수나 ETF 유입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전쟁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를 보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뭐 제가 이제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들어보면 그냥 이게 뭐 신기술이 엄청난 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신기술보다는 적용처의 확대, 그다음에 소비자 맞춤, 이게 이번에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도 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 어떤 거는 좀 분리해 놓고 뭐 이제 분리형이라든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ESS가 이제 너무 큰데 옛날에 보면 막 덩어리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셀 하나만 망가져도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서랍식으로 해놓으면 뭐가 불량이 나면 그거만 이제 빼서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에코프로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만들어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 및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인데 2월에 답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효과는 좀 별로였던 걸로 보이고 여전히 신기술 이런 거보다는 적용처 확대, 뭐 소비자 중심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는 ETF 수급 때문에 좀 올렸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ETF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코스닥 150 뭐 ETF 그다음에 코스닥 150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올려서 이제 조금 시간은 이제 원래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을 때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또 힘을 쓸 때는 또 힘을 못 쓰는, 장이 돌았을 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매번 계약건이 나옵니다. 다 ESS 관련된 계약이죠. 뭐 SDI는 1조 6천억, 뭐 이번 LG 엔솔 같은 경우는 6조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한동안 반응했던 건 수급과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였는데 이번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저는 작년에 27년 양산 이랬잖아요. 27년은 7년인데 27년 하반기 양산 뭐 이렇게
4분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28년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ESS 관련된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SS 시장은 여전히 확대 중이죠. 당분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왜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오다가 정전이 우리가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전되면 아예 대책을 세우잖아요. 통보를 해주면.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압이나 전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즉시 그냥 바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갖다 쓰든가, 아니면 UPS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비상용 전원 있잖아요. 그거 UPS용 또 ESS가 있고요. 또 이제 자체 ESS가 또 있고, 그런데 여러 방식으로 ESS가 쓰이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비상 발전이랑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돌아가고,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조금 먹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일관되게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ESS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히 지금 뭐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로봇 관련된 기대하시고 뭐 우주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당장 2, 3년 뒤에 좋아질 거는 지금 ES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부 종목들은 좀 빠져야 된다. 이러면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 전 제가 볼 때 좀 과하게 올라갔다. 이 섹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정을 좀 받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된다. 1분기 실적 나오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년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전략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바뀌었죠. LG엔솔에서. LG에너지솔루션 이상하게 약해요. LG그룹 내부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슈가 있죠. LG화학이 최대 주주인데 LG화학이 지분을 팔지도 모른다. 지분을 일부 팔아서 뭐 화학 분야 자기 자금도 좀 쓰고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LG화학은 오히려 좋은데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물량이 나온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이 요즘에 좀 눌리고 있는 거는 LG화학이 지분 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슈가 좀 더 보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걸 매각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LG엔솔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여기도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 퓨처엠 최근에 이제 좀 안 좋게 빠졌죠. 뭐 중국의 관세 부과하던 흑연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관세 부과 안 한다, 임극제 관련돼서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밀렸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물량이 좀 딸린다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관세를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미국이 양극재도 열어주면 어떻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없는 음극재만 열어준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그냥 저는 지금은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이쪽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보자. 가격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좀 체크하시다가 천천히 사셔도 된다. 그렇죠.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잘 못 올라갔던 코스피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봤던 LNF가 또 좋을 수도 있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음극재 단에 때 문제가 생겼던 포스코 퓨처엠도 오히려 가격 단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금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또 했습니다.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 장비 PNT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눈에 들어오게 살만한 거는 LNF랑 뭐 LG엔솔 정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살만하게 보이는 게 이제 LNF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이슈만 좀 정리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